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2단원 각기둥과 각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도형 단원은 학교에 돌아오면 시작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미룰 수가 없어서 그냥 미리 할게요. 2단원 뛰어넘어서 3단원으로 가서 헷갈리셨을 텐데 다시 또 돌아오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번 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러분의 입체적인 공간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입체 도형하는 걸 좀 어려워했었다면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은 이번 단어는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들 할 거예요. 자, 첫 번째요. 물건을요, 모양에 따라 분류하자고 하네요. 좋아요. 분류해보죠.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분류할 때 입체로 해달라고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평면입니다.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일단 차이가 뭐예요? 평면 도형 여러분이 아는 거 뭐 있죠? 사각형, 삼각형, 원, 타원, 오각형, 칠각형, 기타 등등요. 평면이면 말 그대로 평면상에 그려줘야 돼요. 근데 입체 도형은 어떻게 그리죠? 그릴 때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런 류의 활동을 하지 않았나요? 앞에 면을 그리고 이렇게 면을 그린 다음에 여기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그냥 사각형 그리면 이렇게 그리시겠죠. 차이는 뭘까요? 오케이, 여기는 공간을 차지해요. 근데 여기는요, 말 그대로 평면상에 그려지는 거니까 실제의 사각형과 삼각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는 평면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왜냐면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평면이랑 입체라는 거는 수학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랑 섞으시면 안 돼요. 실제는 아무리 얇은 종이라고 해도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평면상에 그려지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평면인지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지 두 개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가부터 쭉 봅시다. 가는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평면 도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평면 도형 요 색으로 칠할게요. 입체 도형 요걸로 칠할게요. 자, 그럼 얘는 입체니까 가. 나는요, 평면인가요? 네, 평면입니다. 두 개 차이가 별로 안 나네.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입체. 평면. 옆에는 평면이고요. 라 입체, 마 입체, 바 요거 어떡하죠? 입체예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공간 차지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체로 생각할 거예요. 네, 그리고 참고로 어려운 이름으로 이렇게 원에 공같이 생긴 애들을 구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 역시도 그냥 동그라미니까 평면입니다. 정리해서 쓰자면요, 입체 도형은요, 가, 라, 마, 바 쓰시면 되겠고요. 평면 도형은요, 나, 다, 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나, 다라, 마, 바, 사. 오케이, 다 해결됐네요. 위에 입체 도형에서 모든 면이 평면인 물건을 찾아보라는 어려운 말을 했어. 이게 무슨 말이죠? 입체 도형에서 모든 면이 평면이요. 그럼 우린 이제 이 아이디어를 삼을 수 있겠죠. 입체 도형에서 다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애들은 평면으로 둘러싸여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부터 볼게요. 가는 평면으로 둘러싸여 있나요? 오케이, 맞아요. 어떤 평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나는 평면이니까 상관없고 입체는요? 입체 라는 어떨까요? 라도 평면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위에 뚜껑, 아래 뚜껑, 그리고 옆면이요.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도 해당돼요. 마는 어떨까요? 마도 그래요. 마는요, 이거 육각형이죠? 육각형이 두 개 있고요. 옆면은요, 이렇게 생긴 게 여러 개 있었죠. 그래서 마도 해당합니다. 바는요? 네, 바만 아니에요. 그래서 가라, 마는요, 모든 면이 다 평면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가라, 마.
그래서 입체도형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입체도형 분류하시면요. 근데 분류 기준은 이번엔 어떤 거예요?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거나 아니면 평행한 두 면이 없는 것. 요거 두 개로 하면 돼요. 평행이 무슨 의미예요? 서로 아무리 길게 연결해도 만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선 A고 선 B예요. 두 선 A와 B는 평행합니까? 반직선으로 해야겠네요. 얘는 평행하지 않아요. 왜 평행하지 않아요? 만났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평행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선을 굉장히 잘 그린다고 칩시다. A와 B가 있어요. 얘네는요. 얘네를 무한히 연결해도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평행합니다. 즉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나지 않는 면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부터 볼게요. 가는요. 만나지 않는 두 면이 있나요? 있어요. 어디 안 만나요? 얘랑요. 이 밑면 안 만날 거예요. 윗면과 밑면이요. 그리고 옆면끼리도 안 만나요. 여기랑 여기도 안 만날 거예요. 또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있는 또 다른 옆면 있죠? 요 옆면이랑 요 옆면도 아무리 길게 연결해도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평행한 두 면이 있어요. 나도 볼게요. 나는요. 어디 있어요? 있긴 한가요? 어디 있어요? 윗면, 밑면. 옆면들은요. 옆면은 다 만나요. 그래서 여기는 평행면이 한 쌍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나도 있습니다. 다 어때요? 입체도형은 맞는데 모든 면이 다 만나고 있네요. 다는 평행한 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없고요. 라는요. 평행한 면 없어요. 옆면끼리 다 만나고 그 옆면이랑 밑면도 만나잖아요. 그리고 윗면은 없죠? 그래서 라도 평행한 면 없습니다. 마 볼게요. 마 있나요? 오케이, 어디 있어요? 다른 애들 다 만나고 있고 계속 연결하면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보기 쉬운 거. 요 위아래가 만나지 않죠? 그래서 마도 아닙니다. 마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도 중평행한 두 면이 있어요. 그리고 봐 볼게요. 사실 마 같은 경우는 옆에도 더 있긴 한데요. 근데 이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제 눈에 띄는 거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바는요. 모든 면 다 지금 만나고 있죠. 옆면은 일단 옆에서 꼭지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아웃이고 밑면이 있는데 밑면과 평행한 면도 없네요. 그래서 바 같은 경우에도 평행한 두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것 가나 마, 두 면이 없는 것은 다라 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좀 갈게요. 평행한 두 면이 있는 입체도형의 특징을 말해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즉 가, 나, 마가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봐주세요. 혹은요 다라, 바의 특징을 보셔도 돼요. 다라바 보면은요. 쉽게 갈게요. 다라바 보시면요. 만나고 만나는 거 보이세요? 얘는 뿔같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가나마는 그렇지가 않지요. 네. 그래서 꼭지점에서 만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두 면이 있는 입체도형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지 밑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런 애들을 각기둥이라고 특별히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름은 어떻게 붙일까요? 얘는 삼각형이 있어요. 옆면은 어차피 사각형으로 둘러싸이는 건 마찬가지고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오케이, 삼각기둥입니다. 얘는요. 사각형이 윗면, 아랫면 있네요. 사각기둥.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기둥이요. 마지막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육각기둥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칠각기둥, 팔각기둥, 구각기둥 얼마든지 더 갈 수는 있어요. 뭐 십각기둥 뭐 더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이름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이름 붙이는 기준은 윗면
혹은 밑면 보고 붙이시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윗면, 밑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되면은 모든 여기에 해당하는 면을 다 밑면이라고 불러요. 왜 밑면이라고 부르면은 위아래 바꿔놓으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밑면으로 부를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편의상 부를 뿐. 그리고 각기둥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각기둥이려면은 꼭지점에서 만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쵸? 뿔이 없어야 돼요. 뿔 있는 마 아웃시킬 거고요. 다 여기에서 다는 어떤가요? 이렇게 평행한 면이 있긴 해요. 근데 얘는 각기둥이 아니라 얘는 따로 빼서 원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 나, 라는 어때요? 오케이, 여기 각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라도 돼요. 왜냐면 얘는 사각기둥, 얘는 삼각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요. 나는요? 나도 각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오케이, 옆면 다 평면이고 윗면, 아랫면, 그러니까 밑면이 평행이에요. 그러면 얘도 이름 붙이기는 어렵지만 얘도 각기둥으로 쳐야 돼요. 즉 각기둥은요, 가, 나, 라에 해당하고요. 이제는 싹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걸 각기둥이라고 부르고 싶다면요, 첫 번째, 밑면이 혹은 다른 면이어도 좋아요. 평행한 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면이 다각형이어야 돼요. 자, 이 기준을 이제 가지고 나서 한번 얘네들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했던 것들을요. 가는요, 평행한 면 있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모든 면이 다각형인가요? 그래요. 그래서 가는 다시 한번 맞는 거예요. 나는요, 평행한 면 있죠? 밑면 두 개가 그렇죠. 그리고 모든 면이 다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윗면은 사다리꼴이고 옆면은 다 사각형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나도 괜찮습니다. 다는요, 어떤 면에서 걸릴까요? 다는요, 모든 면, 그러니까 평행한 면이 있는 것도 있는데 모든 면이 다각형은 아니에요. 원은 다각형이 아니니까요. 원은 다각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아니고요. 라는요, 평행한 면 있습니까? 오케이, 밑면 두 개가 평행하네요. 그리고 모든 면이 다각형인가요? 모든 면 다각형이죠. 왜냐하면 밑면 두 개는 삼각형이고 옆엔 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라도 맞습니다. 마는 뭐가 문제였죠? 평행한 면이 없어요. 그리고 옆면도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부채꼴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각형이 아니어서 마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가, 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는 정리해서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평행한 면이 있는지, 그리고 모든 면이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각기둥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한 게 싹 정리가 될 거예요. 다가 왜 아닌지, 다가 왜 아닌지, 라가 왜 아닌지 싹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는 겨냥도를 완성하라고 하는데 요거 나중에 하고요. 5, 6번 먼저 하겠습니다. 평행한 두 면을 알아보자고 했어요. 네, 요거 좀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색칠된 면들 보면 다 어떻죠? 일단은 아무리 얘를 늘려놔도 얘네가 이 두 면, 색칠되어 있는 두 면이 만날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케이, 서로 평행이에요. 눈에 보이다시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면이 합동이에요. 합동이란 말은 완전히 포개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면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좀 볼게요. 얘네요, 여기에 닿았고요. 여기에 닿았네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면이랑 닿았고 옆면이랑 닿았네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머지 면들과는 어떻게 만나고 있냐 보았더니 모두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요. 수직이면 90도 얘기하는 거죠. 90도로 만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얘네 지금 여기 색칠되어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요. 이제 우리는 통틀어서 밑면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까 설명할 때 윗면, 밑면 같이 썼지만 이제는 통틀어서 다 밑면이라고만 부릅니다. 즉 각 기둥에서 밑면은 몇 개인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밑면은요. 나머지 면들과 모두 수직으로 만납니다. 수직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수직으로 만납니다. 밑면은 2개, 그리고 나머지 면, 즉 옆면과 모두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볼게요.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각 기둥에서 두 밑면을 찾아 색칠해 보라고 하네요. 아유, 어렵지 않죠?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칠해줄게요. 두 밑면, 밑면, 밑면. 옆으로 세워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이 각 기둥입니다. 자, 이렇게 칠하고 나서요.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이 각각 몇 개인지 세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밑면과 만나는 거, 요 둘이랑 만나는 면이 몇 개 있죠? 하나, 2개 있고요. 그 그림 뒤에 당연히 그려요. 잘 안 보이겠지만은 뒷면 당연히 있는 거 아시죠? 3개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그쵸? 4개. 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 둘, 셋, 넷, 5, 6. 뒤에까지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총 6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면과 만나는 면은 어떤 도형이에요? 가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이고요. 다 같은 경우에도 사각형이죠. 다도? 얘는 육각 기둥인데도 다 사각형이네요. 그러면은 항상 사각형인가 봐요. 정리하자면요. 각 기둥에서 여기에서요. 요 그림에서요. 요 뒤에 있는 면까지요. 그래서 이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을 특별히 옆면이라고 부르네요. 옆면이요. 우리 항상 쓰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정의를 똑바로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각 기둥의 옆면은요. 항상 직사각형이에요. 하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인가요? 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 포함돼요. 그래서 정사각형도 당연히 직사각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정사각형이지 직사각형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두 옆면을 찾아 써보자고 하는데요. 면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저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요. 요렇게 쓸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면이라는 뜻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밑면과 옆면을 모두 찾아 써보자고 하니까 일단은 쉬운 밑면부터 체크해 볼게요. 밑면 저 색칠할게요. 여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쓰면 되냐? 면, 가, 나, 다, 라. 맞죠? 하나, 둘, 셋, 넷, 가나다라.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밑면은요. 면, 마, 바, 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편하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옆면은요. 참고로 할게요. 세기 전에 그냥 알 수 있어요. 옆면 몇 개 있어요? 얘가 사각형이니까 위가 4개 있을 거예요. 밑면은 2개 있죠. 옆면 세게요. 옆면은요. 면 요거 옆에부터 세게요. 가, 나, 마, 바 하나 있고요. 또 면, 나다, 바사. 죄송해요. 나다, 사바. 연결해야 되니까 나다, 사바. 또 면, 다라, 아사. 마지막 면 뒤에 있는 가라, 마, 써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지만은 이거 순서 안에서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가라마로 쓰건 라마, 가로 쓰건 상관없어요.
원하시는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 싹 정리 좀 해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배운 거 각기둥 어떤 거를 입체랑 평면으로 놓을지 배웠고요. 그리고 모든 면이 평면이면서 또 평행한 두 면이 있는 거, 평행한 면이 있고 모든 면이 평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애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각기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밑면 했고요. 옆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 쓰는지도 배웠고요.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전부예요. 그리고 겨냥도는요, 다음 시간에 전개도랑 같이 붙여서 할 거예요. 그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잠깐 돌아왔다가 30초 잠시 돌아왔다가 다시 갈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꽤 길었을지 모르겠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해야 되는 거 수학 익힘에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